어, 정보의 시각화 교재 챕터 2, 1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키 페이지 요 위크 두 번째 위크에 보면 정보의 시각화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과 같이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에서 말하는 정보의 시각화 이렇게 할 적에 이 교재는 우선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통계와 관련된 시각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재가 제시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걸 그림으로 그려서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걸로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그 결론을 내린 거에 바탕으로 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 라고 하는 게 큰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각화는 여기서 분석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 디스크립티브 기술적인, 그러니까 내가 모은 데이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 정리하는 걸로 나타내는 걸 시각화로 많이 합니다. 그것 외에 좀 복잡하게 inferential statistics 해서 추정치를 알아내는 거나 혹은 어떤 통계치를 비교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분석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재에서 언급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적어도 이 장에서는요, 디스크립티브 아날리시스를 염두에 두고서 설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서 대표적으로 먼저 소개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이렇게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죠? 요거를 바 그래프라고도 하고 차트라고, 바 차트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선생님 클릭해서 좀 크게 키울게요. 키울까요? 컴퍼니 프로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 month 해서 줄라이, 어거스트,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그죠? 그래서 하반기 컴퍼니 프로핏입니다. 여기서 보면 2 밀리언, 2.2 밀리언, 2.2 밀리언, 2.1, 2, 2.1, 2.3, 2.3.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래프지만 요거를 이렇게 아래처럼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여기에서 위와 아래가 전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0에서 시작하는 거와 2에서 시작하는 요 Y축이 다르죠. 그죠? 그리고 Y축이 0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0, 2.0, 2.1, 2.2, 2.3, 2.4, 2.5 해서 여기 2.0에서 2.5 사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넓혀놨습니다. 이 넓혀놓은 이유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월마다의 차이가 크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똑같은 현실을 설명해주는 데이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별 변화가 없는 걸로 느껴지고 아래 거는 변화가 많은 걸로 느껴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적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이것이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데이터의 두 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차이점이죠. 그죠? 똑같은 month인데 2.0에서 시작해서 2.5를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했죠. 여기서는 2.0, 2.5는 요 Y축의 한 5분의 1 부분밖에 안 되는데 요것 때문에 데이터가 드라마틱하게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디스크립티브, 그러니까 기술적인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이 차트가 있습니다. 파이 차트는
이렇게 파이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파이 차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파는 장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르마다 얼마나 팔렸는지 이렇게 봤더니 스포츠, 스트라테지, 액션, 슈터, 어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팔렸다고 됩니다. 이걸 보시면은 스포츠가 가장 많이 팔렸는지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트라테지, 액션, 슈터, 어더 이렇게 다른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파이 차트로 나타내기 좋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이 차트로 나타내기 좋은 데이터는 이렇게 프리퀀시 있죠, 그죠? 27,500, 11,500, 6,000 이런 그죠? 요 세일즈나 아니면 성취도 이런 것들이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해서 표현할 적에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할 적에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숫자를 이렇게 테이블을 이용해서 같이 표현을 하면은 더 보기에 일목요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안 좋은 예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각 장르별로 사용자, 그 장르 게임 장르의 사용자가 얼마나 만족하는지 그 만족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99, 90, 85, 95, 85 이렇게 된 거를 표현했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큰 의미를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다른 그래프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 차트가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교재에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인 바가 막대죠. 그죠? 막대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위에서 뭐였죠? 파이 차트처럼 카테고리별로 수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전, 그래서 영역별, 그죠? 그래서 A, B, C, D, E. 이거 뭐 대륙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영역별, 대륙별, 부서별, 세일즈, 뭐 이렇게 할 적에 바 차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B 차트는 여기 있는 요거는 요 그래프는 B 레전의 세일즈 기록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A, X축으로 카테고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륙별, 분기별, 그 다음에 부서별, 그리고 학년별, 뭐 이런, 그죠? 동아리별, 뭐 거기에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무슨 뭐 만족도,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할 적에 바 차트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 차트는 이렇게 세로로 세운 것도 있지만 가로로 눕혀서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스트라테지, 액션, 슈터, 어더스 이렇게 돼서 여기 있는 퍼센티지로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것도 바 차트라고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바 차트나 여기 또 뭐죠? 파이 차트 이런 것들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데이터가 있으면 아주 쉽게 뭐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래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안 하는데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막대 그래프 말고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있을 적에 히스토그램이 교재에 보시면 요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그죠?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요 그림을 다시 웹사이트에 옮겨 놓을 텐데 옮겨 놓을 필요가 없죠. 밑에 있습니다. 참 이렇게 돼 있는데 5, 29, 56, 17, 3 이렇게 해서
0에서 199 사이에 5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요 29, 56 요 이치 데이터를 요 각 데이터를 만들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생략을 한 겁니다. 생략을 해서 3, 7, 9, 5, 2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사실 이 데이터는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기록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사람은 100, 88, 159, 201 이런 식으로 쭉 써서 그죠? 그래서 1부터 199까지는 셋이 있고 1부터 200부터 399까지는 7개가 있고 599까지는 9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 걸로 그래프를 하는데 그래프화를 하는데 보통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유닛은 다르지만은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0부터 199까지는 5, 29, 56, 17, 그 다음에 3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런 데이터,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데이터는 엑셀에서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엑셀에서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설명을 좀 잠깐 하겠습니다. 히스토그램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엑셀 같은 데서요. 그죠? 엑셀 같은 데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카피를 해서 딴 데 옮겨서 해 볼게요. 엑셀 같은 데서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데이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인서트 해서 여기 차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recommended 차트 눌러서 all 차트에서 히스토그램 해서 OK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그죠? 약간 88, 358 그죠? 이게 뭔지 모를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스토그램은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 여기 아까 보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 아니면 그래픽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해야 되는 건 여기 데이터 메뉴를 눌러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에 데이터 아날리시스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해서 그죠? 여기 히스토그램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엑셀 파일 아주대학교 학생이니까 엑셀 파일은 사용을 할 수 있을 텐데 엑셀 파일을 사용하다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가셔서 데이터에서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클릭을 하려고 그러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없는 경우에는 애드인이 추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드인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파일을 클릭을 하셔서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지나서 옵션을 클릭을 한 후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애드인을 클릭을 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엑셀 애드인 하고 고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애드인 추가할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날리시스 툴팩 요거는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근데 요거는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는 거니까 우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솔버 애드인은 안 해도 되는데 선생님 그냥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그러면은 애드인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후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죠? 데이터 메뉴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아날리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릴레이션, 아노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통계에 필요한 패키지라고 데이터 아날리시스 패키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엑셀에서도 통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을 OK를 하면은 여기 인풋 레인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인풋 레인지는 여기 있는 요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빈 레인지 요거는 X축의 레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축의 레인지는 이렇게 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199까지 399까지 599까지 5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인지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달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는 차트 아웃풋을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웃풋을 보시면은 199까지는 3개, 399까지는 7개, 9개, 5개, 2개죠. 그죠? 선생님이 애초에 만들었던 여기에 그죠? 37952 그죠? 그거에 해당되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히스토그램은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보기가 좀 어색한데 이거 아무튼 히스토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엑셀에서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구하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표도 따로 나옵니다. 그죠? 이 표는 여기 있는 데이터의 프리퀀시별로 199까지는 3개가 있고 7개, 9개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교재에는 없지만 미디어학과 학생이 앞으로 통계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냐 하면은 R에서 똑같이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R이 뭐냐 그리고 R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이 R 프로젝트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R 프로젝트 페이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R 프로젝트 페이지가 나오고 Statistical Computing R 프로젝트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Getting Started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해서 다운로드 R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다운로드 CRAN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가보시면 이렇게 CRAN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CRAN이라는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미러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은 R이라는 프로젝트 그 컴퓨터 프로그램 있죠. 그죠? 그 프로그램이 어느 한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한 서버를 쓰면은 그 서버의 부하가 너무 걸리니까 각 나라별로 그거를 미러링을 해서 옮겨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운로드를 받으려면은 한국에서 받는 게 가장 거리가 가깝고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 4개의 서버에서 뭐라 그러죠? 미러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원래 서버는 여기 있는 크라우드 R 프로젝트 org 이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대학교에서도 이 미러링을 하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선을 이용해 가지고 미러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고 미러링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서버에 인스톨을 해서 그 다음에 미러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아무튼 코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YU는 영남대학교, 여기 SNU는 서울대학교,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바이오디스크라는
일종의 기관,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남대학교를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다운로드 R4 리눅스, 맥, 윈도우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맥을 이용하면 맥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 윈도우즈를 이용하면 윈도우즈를 받습니다. 리눅스를 이용하는 학생이 가끔 있을 텐데, 그러면은 리눅스용을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를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인스톨 R for the first time, 처음 인스톨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큐멘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다운로드 해서 4.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앞이 메이저 넘버, 메이저 버전 넘버고, 뒤에 게 패치 넘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중단위 넘버, 요거는 패치 넘버. 그래서 4 가장 큰 메이저로 확 넘어간 게 얼마 안 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걸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스톨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미 인스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톨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RStudio라는 프로그램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세요. 요 RStudio는 R을 이용하는 IDE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 무슨 뭐냐면 R을 운영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껍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은 직접 R을 쓰는 것보다 도움이 되니까 여기 가셔서 그 다음에 RStudio 여기서 보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프로덕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RStudio 있죠, 그죠? 클릭을 해서 간 다음에 RStudio 데스크탑 요거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 오픈 소스가 있고 데스크탑 프로가 있는데, 프로는 1년에 1000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그 다음에 다운로드, 여기 프리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인스톨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R 프로젝트가 인스톨이 되고, R 프로젝트를 열면은 말이에요. 그죠? 선생님이 이거 열어놨으니까 다시 클릭을 해서 인스톨이 돼서 열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선생님이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어서 시스템이 좀 버벅대는데,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R이 돌아가는 거를 요 R 프로젝트, R 스튜디오가 인터셉트를 해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툴에서 보시면 여기 글로벌 옵션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R 버전이 뭔지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해서 체인지 보면 선생님 컴퓨터에 인스톨 되어 있는 R들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죠? 3.03도 있고 3.4 4.0도 있고 3.6.1도 있고 4.02가 최신의 거니까 이걸 클릭을 한 거죠. 32비트, 64비트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32비트 클릭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닫고서 다시 열어야지 요 R 32비트 4.0.2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바꾼 게 없으니까 그죠? 캔슬하고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R이 여러분들 컴퓨터에 인스톨이 되어 있으면은 쓸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가지고서 아까 이야기했던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선생님이 요렇게 구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미디어학과 학생이니까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그죠? 그럼 프로그래밍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DAT라는 오브젝트 객체를 만들어서,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갖다 붙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넘버들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that 이렇게 치면은 바로 갖다 붙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다오 해서 that 이렇게 치면은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요 그려진 걸 보시면은 0에서 200까지 2개, 200에서 400까지 2개, 400에서 600까지 2개 해서 원래 선생님이 원래 의도는 5개 카테고리로 해서 그리려고 그랬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9개인가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표현을 이렇게 해줬죠. 요것도 요거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5개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브레이크스를 5개로 나눠서 해다오 강제로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5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히스토그램과 똑같이 그려지죠. 그죠? 0, 200에서 요만큼, 200에서 400까지 요만큼, 400에서 600 이만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에 있는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집니다. 교재에서 설명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자 약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히스토그램을 손으로 그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현대 통계에서는 손으로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으로 그려보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계 패키지에서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익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 있는 요게 아래에서 돌아가는 요 코드들입니다. 그죠? 요 코드가 선생님이 여기서 만든 요 코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하는데 스캐터 플롯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은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카 웨이트하고 그 다음에 마일스 퍼 갤런 요거는 뭐 MPG 그래서 요거는 뭐라 그러죠? 1마일에 몇 갤런이나 쓰는지 그거를 의미를 합니다. 차가 무거우면 많이 쓰겠죠. 휘발유를. 그래서 그 가솔린을 많이 쓰니까 차가 무거울수록 여기 있는 MPG는 떨어지는 이렇게 경향을 보이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 이런 그래프를 요거를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이 스캐터 플롯의 가장 큰 위의 그래프와 차이점은 위의 그래프들은 X축이요. 종류였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는 이 히스토그램도 종류였고 여기 있는 요것도 X축이 종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것도 종류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수치로 각 종류가 얼마나 나타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위에 그래프들의 예였는데 여기 스캐터 플롯은 X축도 숫자고 Y축도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카 웨이트 그러면 여기서 뭐 2톤, 3톤 여기서 사실은 요거 2000파운드, 3000파운드, 4000파운드, 5000파운드입니다. 이렇게 파운드별로 그 다음에 마일스 퍼 갤런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요것도 차의 무게로 숫자고 MPG도 숫자고 이렇게 두 개가 다 숫자일 적에는 이런 식으로 점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차가 무거울수록 MPG 휘발유를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 무시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래프는 어떤 걸까? 요걸 직선으로 그려볼까 하면 이렇게 아래서요 이렇게 직선으로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아주 좀 뭐 있어 보이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 패턴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이렇게 따라가고 여기서는 요런 패턴, 여기서는 요런 패턴. 그래서 세 가지 패턴으로 쪼갠 거죠.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 요런 거는
스캐터 플롯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고 R에서 실제로 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학년이 이제 더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실력과 R과 같은 통계 패키지를 돌리는 실력은 학교에서 따로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습을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익혀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뭐 스터디 그룹을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동아리를 이용해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해서 하셔도 좋고 해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R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익혀 두시면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이렇게 일할 적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데이터 이렇게 숫자와 숫자로 측정된 이런 데이터를 스캐터 플롯으로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건 양의 패턴이죠. 근데 아까 요 자동차 무게와 MPG는 음의 패턴이었죠. 그죠? 그리고 관계 모양도 어떤 건 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어느 건 곡선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실제 데이터가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선으로 직선을 그렸지만 실제는 직선에 다 모여 있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직선에 다 모여 있는 데이터도 있고 직선에 모여 있지 않은 데이터도 있고 직선에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X가 Y와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은가 이렇게 했을 적에 요 세 번째 그래프 있죠. 그죠? 요게 가장 관계가 깊죠. X가 1만큼 증가할 때마다 Y가 2만큼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을 끝까지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뭐라 그러죠? 그 메카니컬하죠. 그런데 맨 마지막 이 데이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X가 1대 Y가 얼마인가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X 수치와 Y 수치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나타내 준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죠? 요 관계의 힘을 나타내 주는 걸로 우리가 피어슨스의 R 요건 선생님이 나중에 이번 학기에도 안 배우고 미디어 통계 시간이나 돼야지 다룰 텐데 피어슨의 R 이런 걸 이용해서 두 수치로 측정된 데이터가 얼마나 상관관계가 높은가 라는 거를 수치화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통계 기법의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수치 데이터는요 X 범위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에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잘라서 요걸 보면은 요거는 상관관계가 여기까지 볼 때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내가 요 X를 여기까지 볼 것인가 여기까지 볼 것인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죠. 똑같은 걸로 여기서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상관관계가 높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상관관계가 아주 높은 그런 관계를 나타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아웃라이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가 한 군데 다 모여 있는 경향이 있어야 될 텐데 유독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한 학생이 삼성 재벌의 손자야. 근데 그 학생의 한 달 용돈은 이러면 그 학생의 용돈은 다른 사람하고 비해서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이 아웃라이어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면은 상관관계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 요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보면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데 하나 포함을 하고 보면 상관관계가 높다. 이런 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일일이 다 안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가 됐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질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left skewed 이렇게 부릅니다. skewed 그럼 삐딱하게 기울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skewed 됐다. 혹은 minus skewed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건 symmetric해서 좌우 동형 이런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건 right skewed 혹은 positive plus skewed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색깔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 스큐드 이렇게 외우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뭔가를 걸쳤을 적에 편한 데가 여기보단 여기겠죠. 그죠? 이쪽은 오른쪽이에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에요. 그죠? 그래서 편한 데 올렸을 적에 오른쪽이면 right skewed, 왼쪽이면 left skewed.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니까 마이너스 skewed, 요건 플러스 skewed.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skewedness라고 하는 거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길지가 않고, 그래서 챕터 1인가요? 2인가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봤습니다.